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과 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확신이 내 안에 시끄럽게 떠는 희망이 아닌 평온한 소리와 상식이 권고하는 바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 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시간에 단일가 매매 현황을 살펴볼까요? 신라젠, 보합선으로 56,800원에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뭐 100원 정도 오르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신용에 대한 부분. 이 거래일제 감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에 대한 부분이 뭐 다시 뭐 증가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신용이 줄어야 됩니다. 신용이 굉장히 늘면 뭐 메이저가 다시 주가를 오르기에는 굉장히 뭐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에 대한 부분은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대차거래 다행스레 뭐 4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쇼크오버가 일어나면서 청산에 대한 부분이 일어난 측면은 분명히 뭐 양호한 측면은 있고요. 뭐 전 거래일에 14만 주 가량 쇼크오버가 일어났다는 거, 뭐 굉장히 뭐 공매도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금상첨화의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잔고율이 엄청 아직도 많죠. 뭐 1조 5천억 이상 공매도가 현재 숏을 하방에 대한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좀 끔찍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얘네 공매도 애들이 정말 한번 타켓을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면 얘네들이 청산을 해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참 쉽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별 주가 상황을 볼까요? 기관들이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수세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벤자민 그레엄이 했던 말입니다. 꼭 반드시 투자자라면 아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트레이더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트레이더가 새겨야 할 문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과 경영의 건전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심각한 손실에 대한 스스로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탁월하지 않는 적당한 성과를 희망해야 된다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세기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없다면, 이 투자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전 세계 증권 바닥은 투전판, 뭐 도박판으로 막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설명함으로 해서 이 증권 바닥이 도박판이 아닌 투자로 성숙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벤자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제가 뭐 주식 황소가 쓴 책은 아니고요. 현명한 투자자. 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꼭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 하나로 버핏이 세계 1등 부자까지 되었던
되었던 기억을 버핏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버핏이 정말 사랑했던 책, 그의 스승이자 파트너, 친구이자 뭐 동료라고 불렸던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꼭 반드시 읽기를 바라겠고요. 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했던 말입니다. 투자의 정의라는 게 철저한 분석하에, 정말 철저한 분석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한데 뭐 남이 어떻거나 남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뭐 증권 바닥에는 떠드는 스머프들이 많죠. 뭐 주식 환수 또한 떠드는 스머프이긴 합니다. 뭐 온갖 떠드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마치 정글 속에 들어가면 막 정글의 그 숲에 막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떠드는 스머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등지고 본인이 철저한 분석하에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원금의 안정, 원금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원금의 안정, 안정해야 됩니다. 원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적절한 수익을 약속을 해야죠. 뭐 일확천금을 막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약속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 이러한 투자에 대한 정의. 정말 이 짧은 이 글귀 안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버핏이 말을 했죠. 첫 번째 잃지 않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를 기억하는 거, 잃지 않는 거. 정말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과 경영의 건전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 거. 맞죠?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심각한 손실에 대한 스스로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탁월하지 않는 적당한 성과를 희망해야 된다. 탁월한 그러한 적당한 성과를 뭐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라라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필립 핍셔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 부분 필립 핍셔가 의학 전문가와 얘기를 하다가 의학 전문가가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256배의 모토로라 주식을 256배의 수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이 성장주의 아버지, 투자의 포괄적인 아버지는 벤자민 그레이엄,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필립 핍셔입니다. 이 사람도 이 신약에 대한 부분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신약 기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필립 핍셔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신약은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흥분해서 떠들어댔던 과도한 희망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다음부터 나는 특히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필립 핍셔도 의학 전문가와 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신약에 대한 한상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감행을 했는데요. 감행을 하면서 다행스러운 건 필립 핍셔가 굉장히 뭐 신중한 투자자여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 조금씩 투자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데미지를 적게 입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투자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새로운 신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을 하고 있죠. 투자자는 절대 빚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빚을 지면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한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뭐 온전한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빚을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모자람이 없는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야, 내게 알미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아는 바를 안다 하고 모르는 바를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알미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 본인이 알고 있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안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알미다. 라는 공자님의 이 가르침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가르침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 코트를 입는 것과도 같이 주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역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먹구름이 꼈는데 비가 안 온다가 하더라도 대응에 있어서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 코트를 입는 것과도 같이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코트를 입었지만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코트를 입는 것과도 같이 대응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라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최근에 볼린저 하단선의 이러한 수렴의 모습은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뭐 어느 정도의 낙폭이 진정된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뭐 지수의 회복과 함께 신라젠의 다행스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자율적 반등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20%, 30%, 50% 가량 자율적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1차적인 지지라인 524000 요 라인 최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요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만원선 2차 지지라인 깨지는 것을 참 생각도 하기 싫지만 만약 깨진다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 1차 52400 2차 5000 5만원선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시마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반등시마다 만약 신라젠을 알고 있냐, 패사비가 알고 있냐 물으면 나는 확신한다 라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지라인에 대한 대응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만약 아냐, 신라젠을 믿냐, 패사백을 믿냐 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단기로 수익을 추가하게 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분은 1차적인 지지라인, 2차적인 지지라인이 만약 하향 이탈하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등시마다, 기술적인 반등시마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참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저 또한 마음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어떤 최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뭐 주식방송은 뭐 단기에 뭐 신라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으시면 모르죠. 패사빅이 어떻게 되냐 물으시면 전 모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죠.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많이도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뭐 11층, 12층, 막 10층, 9층, 8층, 뭐 7층. 참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참 주가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 뭐 모처럼 주말인데 또 조금 어두운 조금 뭐 무거운 얘기를 또 해드려서 또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네, 하지만 참 저의 뭐 솔직한 어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라는 점으로 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